음. 무슨 구름이지? 강아지가 귀엽네. 어우, 날씨가 엄청 좋네요. 주말에 날씨가 좋다 못해 덥습니다. 살짝 아침인데 벌써 20도. 아침인데 버스에 사람도 많네. 다들 일하러 나가시는 건가? 부지런한 동네입니다. 지금 아침 운동 겸 산책하러 구주시대 주인공 대한민국. 이상하다. 무슨 새마을 운동 팻말 같은데? 좋은 아침입니다. 여기 근처에 성호박물관, 안산식물원 이렇게
시민공원이 있거든요. 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쪽 방향으로 산책을 나가고 있습니다. 야, 오늘은 뭐라든 간에 어디 야외에 나왔건 공원에 나오시는 분들은 좋네. 날씨가 좋아가지고. 날씨가 진짜 화창합니다. 와, 날씨가 완전 좋아요. 공원에 드디어 진입했습니다. 벌레가. 여기가 뭐 족구장도 있고 축구장도 있고 테니스장도 있고, 뭐 저는 운동을 막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소소하게 취미생활 구기 종목 하시는 분들은 좋죠. 쓰레기 좀 치우지. 시설 관리가 조금은 안 돼 있는 것 같네요. 조금. 여기 워낙 넓어가지고. 와, 아침부터 축구 하시네. 체력도 좋으셔. 야, 축구 끝났나 보다. 여기 안산시는 아파트 단지가 이쪽,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동네는 없어서 트럭커라고 해야 되나? 빌라촌에는 희한하게 트럭이 많더라고요. 항상 저기 본로동이나 선부동이나 깜짝이야. 보면 길가에 차 대기 좋은 위치에 여기 생활권에는 항상 트럭들이 많아. 또 여기가 도로가, 여기 산업도로가 인접돼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와, 이 차는 철근 누가 안 훔쳐가나? 가끔 동네에 오면 상상을 초월하는 철근들을 싣고 오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깜짝깜짝 놀랍니다. 오, 액시언트, 현대자동차, 오, 트럭. 어디선가 들은 얘기긴 한데, 물류 하시는 분들은 돈 버시면 25톤 트럭 운전하는 게 꿈이라고 들은 적이 있어요. 25톤인가 15톤인가. 그게 이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그 얘기를 해주시는데, 큰 건설 화물용 25톤은 회사 소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월급제다 보니 이렇게 회사 소속으로 계속 일해야 된단 말이에요. 일단 수익이 나도 내게 아니야. 회사 거지. 근데 사실은 25톤급 되면 거의 차당 개인 사업자거든요. 뭐 예를 들어 그 있잖아요, 레카차 같은 분들, 택배 상하차 같은 분들.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일한다고 수익이 더 나는 게 아니니 나중에 이렇게
뭐 면허? 개인 면허나 뭐 이런 거 돈을 벌면 약간 아랫등급 차 아니면 진짜 25톤 사던가 뭐 15톤 사던가. 그래서 조그맣게 일하는 거에 꿈이라는 얘기를 잠깐 무슨 영상 매체에서 본 것 같아요. 그쪽 생리는 잘 모르겠지만 응원합니다. 물류는 중요하니까. 오, 아니 여기 안산 쪽도 가게가 빠지네. 여기는 일반 소시민 생활권이라서 여기 병원이 있었는데 병원이 빠졌네요. 신기하다. 공원 쪽에 왔습니다. 뭔가 바뀌었는데? 아, 이거 나무를 다 갈았네. 이게 원래 여기 약간 숲처럼 돼 있었는데 소나무로 다 바꿨네요. 관리하기 힘들었나? 응? 저 뒤에 경찰차. 요새 일상 뭐 브이로그라고 하긴 뭐하지만 개인 일상을 찍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오늘을 보고 싶기도 하고 애들이랑 같이 있는 시간도 좀 하고 싶고. 애가 셋이지만 애들이라고 다 아빠랑 놀아주는 거 아닙니다. 이게 나이가 이제 지긋하고 나면 그렇고, 대학생인 애는 뭘 하더라도 내가 같이 놀아주기 어려운 거야. 적어도 아빠 입장에서 공감되는 그런 활동을 하진 않거든요. 그렇다고 하지 말라고 말을 할 수는 없으니 응원한다 라고 말까지는 해주고 저는 참석은 하지 않습니다. 저도 제가 좋아하거나 제가 그러니까 이 정도는 뭐 같이 해도 돼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선에서만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해주고 있거든요. 요새는 작은 딸이랑 막내 아들이 좀 뭐랄까 아빠가 같이 움직여 줄 만한 것들을 해주고 있어서 꽤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사실 그동안 회사 일한다고 애들한테 크게 신경 못 쓴 것들도 있는데 엄청 신경 못 썼죠. 뭐랄까 최근에 좀 여러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생기면서 뭐랄까 약간 삶의 회의랄까. 좀 이렇게 자신을 돌아볼 만한 시간이 너무 없이 보낸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이렇게 그냥 영상물 찍고 있어요. 뭔가 지금의 나를 남기고 싶어서. 안산 식물원입니다. 되게 넓은데 여기 뭔가 많이 꾸몄네요. 공사를 최근에 했네요. 보니까 바닥에 모래도 그대로고. 지금 안산 식물원 뒤쪽 고속도로 여기 도로 있는 면 그쪽으로 지금 통해서 가고 있습니다. 아마 한 바퀴 도는데 1시간 반 정도 걸릴 건데 가족들이 다 자고 있어서 그냥 혼자 나왔어요. 좋네요. 혼자 걸으니까.
나이 드니까, 아니, 내가 나이 든다는 말 하면 안 되는데. 사실 제가 그렇게 무슨, 아닙니다. 그저 젊어요. 인생의 최정점기라고 할 수 있는 40대. 요새 와서 드는 생각인데, 자녀가 됐건 아내가 됐건, 특히 회사 일하는 동료가 됐건, 너무 큰 기대를 하면 안 된다. 너무 큰 바램이나 기대는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해요. 근데 이게 사실 평상시에 하는데 잘 마음이 안 가는 거죠, 그렇게. 근래에 있던 재미난 일화라고 해야 되나? 젊은 분들은 또 난리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대학교 4학년이나 석사 마치고 회사 오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제가 봤을 때 마음의 준비를 안 하고 온 것 같아. 마음의 준비란 건 뭐냐면, 회사는 여하튼간에 돈 받고 일하는 데예요, 기본적으로. 솔직히 이런 얘기는 학부 졸업한 분한테도 잘 안 하는 편인데, 석박사한테는 하거든요. 석박사는 학부생이랑 달리 회사 오면은 학부생이랑 보는 게 달라요. 대기업이 됐건 중견 중소가 됐건 뭔가 바람이 있다고, 기대치가 있다고요. 이 사람이 어떤 업무를 해줄 수 있을 거란 분명히 그런 기대를 갖고 사람을 봅니다. 어느 조직이 됐건. 근데 그런 데 와서 그런 자리, 그런 환경에서 출근 시간 논하고 퇴근 시간 논하는 사람이 있으면 완전 분위기 꽝이죠. 왜냐면 석박사를 편의점 알바처럼 뽑는 게 아니잖아요. 시급 얼마짜리 인재를 뽑는 게 아니라고. 석박사는 일반 제조, 단순 노무 이런 사람들과 달리 머리를 써서 두뇌 집단이야. 두뇌 집단. 회사로 치면 그런 업무를 하려고 뽑은 건데, 생활 패턴을 꼭 무슨 알바처럼 하려고 해. 그런 친구도 꽤 많아요. 엄청 짜증납니다. 그래서 막 이것도 시켜보고 저것도 시켜보고 막 얘기해보는데, 자기 업무에 좀 집중할 수 있도록.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요새 젊은 분들 성향 보면은. 그런 게 좀 불만이었던 거죠, 저도. 그러니까 그런 바람이 있었던 거예요. 당연히 석박사인데 그 정도, 그런 업무적 습관은 돼 있겠거니 하고서는 뽑는 건데, 그런 습관이 전혀 안 돼 있어요. 진짜 깜짝 놀랐는데, 깜짝. 습관적으로 못한다, 해본 적이 없다, 모르겠다, 이 말이 생활화돼 있어. 진짜로. 심지어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저 때문에 그러긴 합니다만, 일반 대기업처럼 막 진짜 무슨 업무 목표를 정하고 막 여기까지 아니면 업무 평가하고 이러지도 않거든요. 물론 그런 걸 요구하긴 하지만 나는 실패할 걸 항상 감안하고선 요청해요. 당연히 안 될 수도 있죠, 일이 하다 보면. 근데 일이 안 된다고 해서 모두 루즈하게 워라밸 지키면서 일합시다 이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열심히 하자, 더 해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근데 생각보다 석사라고 해서 그게 다 잘 돼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정신무장 상태가 딱 돼서 와야 되는데 생각외로 안 돼 있더라고요. 좀 깜짝 놀랐어요. 내가 너무 꼰대처럼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가지 뭐 이유랄까? 저 20년 넘게 회사 생활하면서 정말 힘들었던 게 뭐냐면 실험 환경.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여기 영상 채널 초반에도 남겨놓은 건데 연구개발 조직이 있는 회사에요. 실험 환경이 제대로 갖춰진 곳이 생각보다 없어요. 진짜 없어, 진짜. 그럼 실험 환경이 없는데 어떻게 일하냐? 그거를 이제 맨몸으로 보통 바닥에 헤딩한다고 표현하는데 나는 내 선임들보다 그렇게까지도 못해. 그리고 요새는 바닥에 헤딩한다고 해결되지도 않아요. 요새는 진짜 뭐를 만들고 개발하려면 기본 환경들이 갖춰져 있어야 돼요. 장비라든가 그런 것들. 그러니까 환경 운영적인 면에서 회사 지원 정책이 잡혀 있지 않으면 못하는 분야가 되게 많거든요. 요새 대한민국 수준이 엄청 높아요. 옛날처럼 물건 띄다가 파는 그런 거 하는데 거의 없어요. 대기업은 다 개발해서 하거나 뭐 해서 하지. 그러니까 요구 수준이 얼마나 높겠어요. 제가 가끔 학교에서 현대자동차, 저는 모비스랑 업무를 많이 하니까 모비스 얘기 해주는데 학생들한테 그래요. 예를 들어 테슬라 같은 경우는 AI 때문에 자율주행 분야는 한국이 지금 당장 어렵다 해도 그것 빼고 나머지 전기차적인 들어간 전장이나 이런 것들 우리나라 이기기 쉽지 않다고 그런 얘기 하거든요. 우리나라 수준이 엄청 높습니다. 나도 모비스랑 일하기 전에는 되게 무시했어. 우리나라 기업 대기업 가봐야 꽝이다 막 이런 식의 마인드였는데 회사 그거 케바케예요. 진짜 그게 진짜 케바케야. 여러분 모비스랑 일하시는 분들 중에 모비스 제품 뜯어보세요. 진짜 깜짝 놀랍니다. 깜짝. 수준이 진짜 엄청 높아요. 유럽이나 미국이나 어지간한 선진사 제품이라고 말하는 거. 그러니까 표현이 선진사 제품도 잘못됐어. 사실은 선진사가 아니라 경쟁사 제품으로라고 말해야 돼. 선진사는 모비스기 더 좋다니까. 진짜로. 물론 만드는 제품의 철학이 좀 다르긴 하지만 개인 엔지니어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수준이 이제 그렇게 낮지 않아요. 이런 환경들이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요구하고 있는 건데 와가지고 출퇴근 얘기는 하고 앉아있고 힘들어요 못해요 이런 말이나 하고 있으면 누가 걔랑 일하고 싶냐고. 제가 단언컨대 대한민국 5년, 10년, 15년, 20년 기업체에서 원하는 인재상은 딱 정해져 있어요. 뭐냐면 일단 트라이를 해야 돼. 트라이를 하고 거기서 실패 혹은 성공 어떤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어야 돼요. 성공하면 가장 좋지만 성공 못하더라도 어떤 방향성에 대한 결과를 도출해내서 그거를 공유할 수 있어야 돼요. 우선 그래야 돼요. 아직 회사나 이런 기업 문화가 안 되는 것들에 대한 수용력이 낮은 건 있어요. 있는데 회사가 그런다고 본인들이 거기에 맞춰버리면 그거 아까 워라밸 말하는 사람들이랑 똑같아요. 다른 게 없어. 쉽게 말하면은 24시간 편의점 알바를 2, 3년 해가지고 24시간 편의점을 창업하는 분의 비율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응? 분명 그런 사람들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 대부분은 알바로 하고 끝날 거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랄까? 그런 비유랄까? 그래서 대기업이나 이런 데에서 경력자 자꾸 뽑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조차도 안 되니, 그런 경우가 안 되면 다음 단계로 바라는 인재상은 시키는 거라도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시키는 거라도 잘하는 사람은 회사 다녀서 경력이 있는, 딱 이제 내 잡을 좀 내가 유지보수해야지, 이런 분들이 딱 좋거든요. 우리나라 회사의 평균 근속 연수가 3년이 안 돼요. 평균 근속 연수가. 제 주변에는 10년 다니신 분 계신데요. 그분은 특수 케이스야. 그런 사람이 되게 적어요. 하고 10년 다니신 분 중에 나이 젊으신 분 있는지 봐봐요. 없어. 다 나이가 좀 있다고. 10년, 20년 다니신 분들은 나이대가 이미 있어요.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평균 근속 연수가 3년이라는 걸 감안했을 때 되게 우리한테 시사하는 점이 많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게 쉽지 않아요, 사실. 이런 거 다 따지고 보면은. 교수님께서도 저 회사 많이 옮겼다고 막 뭐라고 하세요, 가끔씩. 옛날 얘기긴 합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그거 병특할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회사에서 내가 원하는 일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결정을 했어요, 삶을. 내가 원하는 거를 해주는 회사를 가겠다고. 그래서 제가 학교 오기 전까지 회사를 3군데 정도 옮겼는데, 3군데마다 제가 한 개씩을 배워왔어요. 대표적으로 회로 설계랑 PCB 설계, 그거 배우는데 시간이 제일 많이 걸렸어. 그거 배우는데 3년 넘게 걸린 것 같아요. 그거 배우면 되지 뭐 대수라고. 그거 회사에서 결제받아서 정식교육 가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이거 2000년도 얘기예요. 지금 얘기가 아니라. 그거 배우고 혼자서 일 쳐낼 수 있는 수준까지 업하는데 3년 넘게 걸리더라고. 툴 배우는 교육시간 3일 5일밖에 안 돼요. 근데 그거를 진짜 능수능란하게 쓰려면 시간이 걸려요. 그거 하고 이제 기구 설계 배우는 거, 그것도 한 2, 3년 걸린 것 같아. 근데 또 그쪽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하고 프로그램 짜는 것도 배우고. 그러니까 혼자서 이것저것 다 하는 거지. 학교 와서 되게 재밌었어요, 솔직하게. 왜냐면 학교 올 때쯤이면 그런 거를 숙지한 상황에서 왔거든요. 교수님이 그걸 잘 모르세요. 우리 교수님도 내 수준으로 애들을 보거나 하면은 힘드신 거지. 주변에 그런 교수님들 꽤 계세요. 간혹 보면 회사에서 오거나 이런 친구들이 좀 능력자가 있거든요. 준능력자. 이런 친구들이 연구실에 한두 명 있어버리면 나머지는 다 오징어 되거든요. 어우 더워. 야, 침대 햇살이. 아우 좋네요. 여기 이게 무슨 다리지 저거? 무슨 다리 있는 데까지 왔는데? 우리 딸이 여기 와서 스케이트보드 타나 보다. 이게 공원에서 스케이트보드 탄다고 하던데. 좀 제가 이런 얘기 왜 드리냐면, 학교 졸업한 학생들 중에요. 여기 저긴가 보네. 뭔가 이런 생각이 없어요. 뭐를 더 발전시키겠다 이런 생각도 없고, 뭐 공부를 하겠다 이런 생각도 없어. 공부하자고 하면 근무 시간 해야 돼요. 근무 끝나고 모이자고 하면 안 모여, 절대로. 뭐 배우자고 하면, 뭐 하자고 하면 시큰둥해. 학교 졸업하고 사회 나오면 사람이 그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뭔가 진실성이 사라져 버려요. 저는 사실 행동 안 한다고 해서 크게 아쉬울 건 없는데, 얘기는 계속 해주거든요. 이런 것 좀 더 준비해 봐라, 필요하다. 그런 거에서 오는 상대방의 같이 하는 분들에 대한 기대,
바람이 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지금 우리 회사가 장비나 이런 거 지금 지금 사장님께서 최대한 지원해주고 계시거든요. 그게 얼마나 큰 건지 잘 몰라. 그거 진짜 당해봐야 되는데. 우리 회사가 스코프당 할당된 인력비를 보면 2.5명당 스코프 한 대씩 있는 구조거든요. 현재 상황이. 이게 얼마나 낮은 숫자인지 모를 거예요. 혼자 떠들어봐야 꼰대 얘기 듣는 겁니다. 나만 그렇게 생각해? 여기 가는 길이 있나 보다. 이쪽으로. 여기에 가는 길이 있나? 이렇게. 오늘 일정은 가는데 1시간 정도 하고 돌아오는데 1시간 정도 그렇게 일정 잡고 있어요. 지금 안산식물원 시민공원을 관통해서 한쪽 방향으로 도로를 따라 걷고 있습니다. 여기가 스케이트장인가? 그러네. 여기가 뭔가 스케이트장이네. 우리 딸이 여기 친구랑 여기 타러 오는구나. 시원하다. 까치다. 까치. 까치 까까. 까치가 많네요. 집인가? 여튼간에 그런 것 때문에 최근에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 있잖아요, 우리 무슨 학생 때 보던 이런 청소년 만화 보면은 한계 돌파 뭐 이런 거, 다음 더 강한 적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을 뭐 배우고 이런 거 있잖아요. 드래곤볼로 치면 초샤야인 1단계, 2단계, 3단계, 마지막엔 합체 이런 거. 여튼간에 만화라고 해도 현실 세계에 좀 비슷하게 적용되거든요. 내가 좀 더 발전하려면 그런 거를 돌파하고 더 나아지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특히 주변에 보는 분들이 학교를 졸업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손을 약간 놓는다는 느낌? 뭐 놓는다고 해서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이미 제 주변 친구 중에 전작과라고 치면 전작과 업무하는 친구 비율이 5% 미만일 거예요. 이미 제가 아는 친구들 대부분은 다른 일 하고 있거든요. 뭐 카페를 한다든가 커피숍을 한다든가 보험사를 한다든가 뭐 전기 공사업을 한다든가. 뭐 전기 공사는 좀 봐줄만 하네. 그래도 여튼간에 좀 배웠던 전공을 살리지 못하고 다른 업무 하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항상 그 얘기를 하거든요.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요, 유지보수 했을 때 그냥 아주 최소한의 내가 배웠던 거 가지고 유지보수 해도 10년 정도가 최장이에요. 10년 넘어가면 이미 세월이 바뀌었잖아요. 강산이 바뀌었다니까. 공부를 다시 해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요새는 대기업도 직급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이상 이러지 않거든요. 요새는 책임 아니면 연구원 정도? 팀 리더? 그러니까 팀 리더는 소수고요. 이제 책임급이 대다수인 거죠. 요새는 연구원도 잘 안 뽑아. 아까 말했다시피
학부생을 잘 안 뽑는다니까. 아우 힘들어. 잠깐만 좀 쉬었다 갈게요. 그래도 예전보단 체력이 붙어서 좀 낫긴 한데 이거 힘들다. 마이크가 이쪽에 있었네 이게. 요새는 직급체제도 수평으로 가는 문화가 좀 있잖아요. 최근에 오신 분들은 관계 없겠지만 회사에서 오래 일하는 분들 중에 진짜 매니저, 그러니까 관리직이나 이런 쪽 계신 분들은 정말 금방 도태되거든요. 특히나 연구개발도 공부하고 이런 분들이나 좀 남아게 진짜 일할 때 도움되는 거지. 그거 손 놓은 분들은 대기업에서 10년 다니면 뭐 할 건데요. 10년 동안 바보 된다니까요. 대학교 4학년제도 6년 8년 다니면 화석이라고 말하는 편인데, 기업체에서 10년 있으면 화석이 아니라 진짜 원시시대 생물입니다. 그나마 거기서도 제대로 자기 업무 끌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나 괜찮은 거지, 안 그러면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항상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저는 세상이 아무리 바뀌고 아무리 뭐 미중 관계니 뭐니 어떤 제품을 개발하거나 만들거나 연구 뭘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필요한 인재상은 끊임없이 발전할 수 있는 인재상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거든요. 근데 요새는 뭔가 좀 잘못돼서 그런 사람들이 회사에 있으면 다들 그냥 이를 악물고 끌어내리기 바빠요. 큰일입니다. 요새는 이제 이런 생각해요. 우리나라 대기업 문화들도 이제 새로운 거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지켜줘야 돼. 시스템적으로 기회를 줘야 된다고. 그리고 일반 직원 기준으로는 학교 졸업했으니까 회사 다니니까 이제 나 자유롭게 살 거야, 이런 거 좋죠. 근데 그런 거는 일종의 문화거든요. 문화. 시대에 따라 변하는 문화라고. 시대에 따라 변하지 않는 유일한 가치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자기 자신이 뭐를 하는지 뭐를 해야 되는지 아는 그 자세,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이거는 좋은 대학교 나왔냐 안 나왔냐를 관계가 없어요. 어차피 사람들은 각자 자기 주어진 파이나 활동 영역이라는 게 있잖아요. 각자 자기 있는 위치에서 열심히 해야 된다고. 그런 부분들이 뭔가 사회에서 젊은 분들이나 이런 거 이제 회사 하는 분들한테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뭐랄까 좀 아쉬움이 많은 편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지친 것도 있어요. 아까 제가 재밌는 상황 2가지 있었다고 했었잖아요. 이게 첫 번째 상황이고요. 두 번째 상황이 참 재밌는데, 사실 올해 제가 우연치 않게 학교에서 강의를 하나 하고 있어요. 이것도 뭐 배경을 얘기하면 좀 재밌는데, 원래 제가 용인전자 처음 왔을 때 저는 연봉 협상보다 다른 걸 먼저 사장님이랑 얘기했거든요. 연봉은 얘기 안 했어요, 솔직하게. 뭐 자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저는 제가 요구하는 게 필요한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3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3가지 조건을
말씀드렸고, 요거 지켜주시면 내가 회사 오겠다라고 했다고. 세 개가 뭐냐면, 장비를 사라. 장비 사는 거. 자재 구매하는 거. 자재 사는 거 방해하지 마라. 그 다음에 학교 가는 거. 전 이 세 개를 회사 입사 조건으로 걸었거든요. 왜냐면 이 세 개가 제 회사 생활에 가장 안 좋은 것들이었어요. 회사를 가니 장비가 없고요. 뭘 만들려는데 자재 살 돈이 없대. 완전 짜증났습니다. 뭐 일반 학생분들이 보면 이해 못할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회사에서 장비 사고 자재 사는 거 쉽지 않아요. 특히나 힘 없는 레벨에서는 더더군다나 없습니다. 뭐 애당초 회사에 뭐 창립 멤버라든가 뭐 이렇게 같은 팀 아니면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 회사 다니는데 내가 이거 좀 한번 해보면 재밌겠다 해서 이거 해봐야지,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일반 중견 중소에서 그런 거 절대 안 해줘요. 절대 안 해줘. 뭐 공부 이거 좀 나갔으니까 사요 하면은 안 사줘. 진짜 안 사주는 때 많아요. 되게 웃기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현실입니다. 현실. 내가 그것 때문에 우리 회사 지금 직원들은 지금 용인전자 와서 잘 모르겠지만, 우리 실험실에 공부나 실험 계측 장비들, 제가 입김이 세거든요. 이거 사야 된다고 막 하면은 사장님이 사주세요. 어떻게든 간에 준비해 주셔가지고. 물론 장비 가격이 워낙 비싸니까 한 번엔 다 안 되고, 매해 이제 일부 이제 뭐 과제 비용이나 회사 비용 들여서 장비를 이제 계속 구축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도 회사 비용으로 6억인가 7억 정도 초반에 쓰고 그랬어요. 소프트웨어 툴 같은 것도 구매해 주시고, 왜냐면 회사 규모가 커지니까 이제 단속 같은 것들도 오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준비해야 된다고. 그래서 3년 동안 계속 준비해가지고 괜찮아요, 지금. 물론 더 발전해야겠지만, 그런 건 좀 조건을 걸었거든요. 하고 자재 사는 거, 하고 학교 가는 거. 학교 가는 거는 지금까지 말한 이유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연구 개발이나, 저는 이제 개발 쪽이다 보니까 느끼는 건데, 혼자 역량으로 성장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학부생은 잘 모르겠지만, 석박사라면 학교 자기 다니던 학교나 학교의 교수님과 인연을 끊으면 안 된다고. 혼자 되게 제가 능력 있는 사람이라서 혼자서 공부하면 관계없는데, 공부할 수 있으면 관계없는데, 그게 안 되면 무조건 학교 스승님을 끼고 있어야 됩니다. 스승님 모시고 있어야 돼요. 연락도 드리고, 항상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된다고. 교수님과 인연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 아니지, 작년이지, 저희 교수님이랑 같이 하시는 그 동료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연구년 때문에 미국으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가시면서 하시던 수업들을 좀 아시는 분들한테 부탁을 하고 계신데, 제가 그 중에 한 개를 많이 맡게 된 거죠. 좀 부탁해 주셔서, 요청해 주셔서, 지금 주말이란다. 금요일날 가서 3시간 수업하는 거 봐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안 하다가 갑자기 하니까 다행히 이제 교수님께서 제가 할 만한 전력 변환기 응용이라는 과목을 할당해 주셨는데, 이거 일단 도와드리기로 정하고 했을 때 우리 교수님께서 되게 걱정하셨어요. 승원아, 애들이 네가 생각하는 그 수준이 아니야. 저기 수업할 때 힘들 거다. 막 이런 걱정을 엄청 해주셨거든요. 녹화되고 있는 거지? 네. 근데 지금 수업 이제 중간 끝나고 이제 다다음 주면 기말인데요. 미리 교수님께 그런 언지를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말 수업 처음부터 끝까지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이번 수업은 반학기 이론, 반학기 실습, 지금 실습하고 있거든요. 진짜 따라하기 수업. 수업 시간에 코드 4줄, 3줄 바꾸는 수준으로 진짜 따라하기 수업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그랬어요, 마음속으로. 이게 어렵게 해봐야, 제가 이미
대학교 다닐 때 있을 때 그렇게 해봤잖아요. 애들이 완전 자요. 엄청 재미없어 하거든요. 제가 유튜브 거기 재생 목록 C2000에 보면 28335 교육자료 올라온 것도 있어요. 1000장짜리 그 영상도 같이 올려놨는데, 그런 거 대학원에서 하면요 다들 잡니다 진짜. 저는 약간 실무, 그러니까 이론이랑 실무가 병행된 수업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요번에 할 때는 정말 어려운 거는 구렁이 담 넘듯이 넘어가고, 애들이 되게 재밌게 관심 가질 만하게 실험 결과 같은 거, 동작 결과 보여주는 걸로 해서 수업하고 있는데, 생각외로 애들이 재밌어요. 그러니까 수업에 자는 사람이 많이 없어 우선은.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고 솔직히 저는 전자과 베이스고, 물론 박사과정은 전기과에서 땄지만 취득했지만, 전기과가 전자회로가 좀 약해요. 프로그램도 사실 좀 약한 편이고. 그래서 수업하면 예전에 후배들이랑 할 때도 느꼈던 건데, 이게 전자과가 아니니까 조금만 회로적인 거 깊게 들어가거나 프로그램적인 얘기 들어가면 솔직히 좀 어려워해요. 재미없어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제품으로 치면 전자공학에서 전기로 큰 전력량이 올라오면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 다른 거예요. 전기과 학생들은 훨씬 더 규모가 있는 제품이나 시스템적인 거에 더 적합해요. 근데 전자과는 그 바닥에 있는 세부 디테일에 되게 전문가들이거든요. 걸으면서 할까? 너무 한자리에 오래 있었는데. 아, 이게 마이크가 이쪽에 있구나. 왼손으로 들어가겠다 그러면. 그래서 이번 수업할 때 느꼈던 건데, 애당초 교수님께 주의 듣고 정말 학생들이 지루해하지 않게 정말 쉽게 따라하게, 심지어는 수업 시간에 기계과 애들도 있어요. 이거 요새는 좀 이게 좀 개선됐는데, 타학과 전공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학생들 중에 7명 정도가 기계과인데, 생각외로 기계과 친구들이 질문이 많습니다. 약간 메카트로닉 좋아하는 애들인가 봐. 전기과까지 와서 듣는 거 보니까. 왜냐면 모터나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근데 모터는 실습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지금 요번 학기엔 준비 못했는데, 지금은 전력 변환기 가지고 컨버터 이거 위주로만 하고 있거든요. 컨버터용 제어기죠, 정확하게는. DSP 프로그램 짜고, DSP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알려주는 걸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수업하면서 느낀 건데, 아예 처음부터 마음을 내려놓고 했어요. 이번에는 큰 기대에 갖고 하지 말자. 얘네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다.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한테 어려운 거 알려주면 힘들다. 어차피 졸업하면 회사 가는 취업하는 애들이니 최대한 쉽고 간편하게, 약간 흥미 위주로, 이게 재밌는데 이런 느낌이 나도록 그렇게 트라이를 했더니, 제 생각과 달리 애들이 꽤 물론 재미까진 모르겠지만 열심히 해요. 근거가 뭐냐, 수업 태도도 있는데요. 중간고사를 봤잖아요. 중간고사 성적 평균이 진짜 완벽한 정규 분포가 나왔거든요, 이번에. 이게 보통 그렇게 잘 안 나온대요. 한쪽에 치우쳐 있거든요. 약간 아래쪽에 치우쳐 있거나 좌우로 치우쳐 있거나 이런데, 제 수업이 이번에 딱 정규분포 그 가운데가 높고 좌우로 이렇게 봉우리진 그 형태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 듣고 나서 조금 뭐랄까, 혹시 내가 생각을 좀 잘못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회사 직원분이 됐건 학교 후배가 됐건 예전 일을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혹시 너무 밀어붙였던 거 아니야?
너무 나아가 내가 생각하는 레벨을 우리 후배들이나 후임들한테 너무 강요했던 거 아닐까? 야, 이 정도는 해야지. 약간 이런 마음으로. 야, 너 석사잖아. 이 정도는 너 해줘야 돼. 여기 연구실 오는 학부생들한테, 야, 우리 연구실 오면 이 정도 해야 돼. 약간 이런, 약간 강압을 했던 것 같아. 약간 그런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혹시 제가 너무 스스로를 다그치거나 학생들한테 다그친 게 아닐까. 제가 그런 삶을 살았으니까. 힘들게 일했고 힘들게 배워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다 보니 너무 급하게, 너희들도 더 누가 될진 모르겠지만 회사 다녀서 그런 곤란한 상황, 회사가 생각보다 장비도 없고 자재도 없고 학교와 연구소 연관성도 없고 오로지 내가 가진 육체적 지식적인 것만 뽑아먹는 소비적인 곳, 그걸 깨닫고 너무 나이 들어서 좌절하기 전에, 이걸 너무 뒤늦게 깨닫기 전에 너무 애들한테 미리 얘기를 했던 것 같아. 야, 니네 이런 거 하면 안 돼. 그러니까는 전 회사 부정자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회사는 직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직업관으로서 너희가 혹은 내가 선택했던 직업, 또 여기 학교 후배나 후임이 선택했던 직업을 유지보수하는 입장으로서 너무 지금 준비를 해야 된다. 미리 지금부터 해야 돼. 안 그러면 니네가 30대 중반 후반 됐을 때 커피숍 차리게 될 거다. 이런 거를 너무 강조했던 것 같아.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가 너무 극과 극인 거예요. 내가 작년부터 후임들한테 엄청 압력을 가하고 있는데, 그 압력 딴 게 아니에요. 너 석사잖아. 심지어 공부할 시간도 2달, 4달 줬어요. 작년 11월, 12월, 1월, 1월 이렇게 공부하라고. 심지어 한 친구는 내가 학교도 끌고 다니면서 공부했어. 컨버터 설계하고 싶다고 해서 컨버터 자기 이론 기초부터 했거든요. 근데 어쩌면은 그때 그런 방식들이 약간 너무 내가 급한 마음, 너무 앞서서 생각하는 마음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다 이거죠. 차라리 내가 마음을 좀 놓고 이거 재밌다 이렇게 하면 되게 재밌지 않니 이거? 이런 마음으로 했더라면 좀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요새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게 제가 이런 방식, 사실 저는 비효율적인 방법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있잖아요, 비효율적인 게 딴 게 아니라 요새 젊은 친구로 하면은 감성 카페, 이런 거 되게 싫어해요. 회사 다닐 때 감성은 필요 없어. 희한하게 사람들이 물건 살 때는 가성비 따지고 자동차 살 때는 품위 따지고 뭔가 다 따지면서 일할 때만 안 따져. 일할 때 비용 대비 아웃풋에 대한 시간 대비 작업량에 대한 이런 효율성을 따져. 이것도 좀 감안해야죠, 솔직하게. 단순하게 자기 월급만 올려주세요 이러지 말고. 아이고, 달팽인데? 달팽아, 너 여기 힘들다, 저리 가라. 달팽이 한 마리를 살렸습니다. 잘은 모르겠는데 쭉 가면 또 자전거 도로가 이어져 있나 봐요. 지금 거의 1시간 됐기 때문에 다시 되돌아가려고요. 천천히 걸어서 다시 저 이리로 갈까? 약간 그런 생각을 요새 좀 했어요. 그래서
제 채널, 사실 채널의 목표가 막 많은 사람이 올 거라 기대한 것도 아니고, 뭐 교육 목표 그것도 아니고, 그냥 사실 불특정 다수와의 사회적 커넥션을 위해서 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냥 제 자신의 히스토리를 남기는 게 커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제 자신을 남기고 싶었어요. 제 자신의 모습이나 지금 생각이나 언젠가 내 자식들한테 보여줘야지 하면서. 지금 이런 영상 남기면 제 자식들은 아빠가 뭐 하는지 전혀 몰랐을 거야. 근데 이 유튜브 채널에는 적어도 2013년도부터 아빠의 모습이 담겨 있거든요. 목소리도 담겨 있고. 언젠가 나이 들어서 혹시 셋 중에 한 놈이라도 애비가 왔던 분야 쪽으로 온다면 나를 이해해줄 놈이 생기겠지. 약간 그런 마인드로 하고 있긴 한데, 그래서 여튼간 요새 교수님 그저께 금요일날도 이 문제 때문에 교수님이랑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요새 약간 좀 생각이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많냐면, 내가 뭘 원하고 있지? 약간 이런 고민. 저는 연구개발에 온 많은 사회 후배들, 그러니까 학교 후배 포함 사회에서 만나는 많은 후임들 있잖아요. 이 친구들이 단기적으로만 회사에 있는 게 아니라 발전해서 35, 40대까지 돼도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아까 말한 학교 졸업 후 10년이 되어가는 분들, 평균적으로 뭐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컴퓨터로 치면 윈도우를 한번 갈아야 되는 상황에 놓인 분들, 이런 분들한테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제 스스로가 계속 지속적인 발전. 사실 이것 때문에 제가 그런 걸 느꼈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교수님께도 직장인 대상 단기 교육 과정 이런 거를 많이 말씀드렸거든요. 그런 게 이제 곧 명지대에서 시작을 할 거예요. 근데 아직 제가 생각하는 수준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좀 많은 교육적 발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그나마 명지대학교는 실습을 좀 하는 편인데, 요새 다른 학교 분들은 보면 실습을 안 하는 데도 많고요. 실습을 해도 점퍼와이어 테스트보드에 꼽는 수준인 것 같아. 그러면은 회사 와서 진짜 일하기 어렵거든요. 대부분 오면 생산 관련 연구개발일 건데, 그거 하려면 진짜 리얼로 솔더링, 부품 이런 거 손으로 만져봐야지 된다고요. 근데 그런 실습이 너무 약해요, 요새 대학교들이. 그래가지고 우리 교수님께도 명지대학교만큼이라도 1, 2, 3, 4에 실습 수업 계속 넣어야 된다고. 실습 수업이랑 그 언어 관련된 수업 계속 넣어야 된다. 4년 내내 시언어 해야 된다. 시언어라도 진짜 도사로 만들어서 보내야 돼. 안 그러면 힘들어요. 그런 얘기 막 나누고 왔어요, 교수님이랑. 저를 이해해주는 거는 교수님밖에 안 계세요. 또 교수님을 이해하는 건 저밖에 없죠. 교수님 사랑합니다. 또 아침도 잘합니다. 우리 교수님 되게 좋아요. 실무 몰빵형 교수님이세요. 연구개발 몰빵형. 몰빵이라는 표현이 좀 촌스러운데, 이렇게 나올까요? 이론 실무 특화 교수님이세요, 진짜. 주둥이로만 떠드는, 이런 표현 또 너무 독한데, 이거 너무, 그 있잖아요. 진짜 교육자로만 존재하는 분들.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특히 공학 쪽에서는. 제가 전에 말한 적 있잖아요. 저는 정치색 강한 교수님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너무 없어도 안 되겠지만. 아마 이런 말 하면 깜짝 놀랄걸요? 제가 2013년부터 2020년도까지 7년 동안 학교에 있었는데, 학교 일할 때 교수님이랑 실험실에 나란히 앉아서 이거 왜 이러지? 매일 그랬어. 나 혼자서 1년에 과제 6개씩 했다니까, 옛날에. 좀 연구실 듣다 맞지만, 나쁜 놈들, 가끔 나쁜 놈들이 있어요, 연구실에. 자기 이득에 눈이 멀어서. 에휴. 근데, 지금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그분들의 후속을 들어보면, 그 사람들 중에 일부, 제가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들 일부는 개인 사업자 사장이 되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난 사람이야. 그러니까 연구실 와서 그렇게 했겠지만, 나머지는 소식이 없어. 그 분위기에 동조돼서 흘러가는 그 주변 분들은 소식을 몰라요. 어떻게 됐는지. 여튼간에 힘들어. 그냥 그런 부분들 매번 교수님이랑 같이 고민해요. 애들을 어떻게 하면 발전할 수 있지? 연구실 좀 더 우리 연구실 후배들이 실력자면 좋겠거든요. 근데 이게 마음이 두 가지예요. 실력자면 애들을 막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애들이 힘들어해. 애들이랑 사이가 멀어져요, 그렇게 되면. 생각해봐요. 가르치는 사람, 지식을 무한정 제공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편한 게 아니에요. 내 시간과 내 노력은 누가 보상하냐고. 그런 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좀 뭔가 사이클이 잡혀서 비용적이 됐건 뭐가 잡혀야 되는데, 하여튼간에 요번에 최근에 그런 일들이 있으면서 좀 생각이 되게 많아졌어요. 무작정 내가 생각하는 삶의 논리를 주장하는 것도 안 되고, 또 반대로 오히려 마음을 놓고 대하니까 애들이 오히려 별 부담 없이 따라오는데, 이 두 가지를 다 경험한 거지. 그래서 요새는 학교 가는 게 재밌어요. 일주일에 3시간 뿐이긴 한데 가서 애들 실습시간에 막 삽질해요. 하면은 프로그램 설치하는데 일주일 걸려요. 진짜 말도 안 되게. 근데 그것조차도 재밌어. 내가 생각지도 못한 실수를 하거든, 애들이. 그런 거 알려주고 그런 재미가 있거든요. 회사에서 그런 재미 찾기는 어렵죠, 솔직하게. 일정이라는 게 있다 보니. 그러다 보니 여기서 그런 생기는 거죠. 이 중도를 취하는 게 쉽지가 않다. 그 방법을 찾아야 된다, 빨리. 그런 고민들, 그런 생각들 요새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참다. 그래서 요새는 회사에 너무 늦게까지 있으려고 안 해요. 늦게 있으면 애들이 힘들어하기도 하고. 물론 제가 알고 있는 기준으로 말하면 우리 학교 연구실 애들만큼도 안 해, 솔직하게. 근데 그런 거 비교하면서 따지면 서로 힘들잖아요. 그냥 연구실 후배들 일 잘하게 도와주고, 회사에 있는 분들은 회사에 들어가게 해주고, 회사에서 업무가 생각대로 안 나온다고 내가 막 승질 것도 아니야. 그게 안 되더라고. 이런 조그만한 중소기업도 이 상황인데 대기업은 오죽하겠어요. 사람 이만큼 붙여놓고 일하나? 이게 업무를 세분화해가지고 넌 이거 해라 이거 해라. 그러면 대기업 가면은 3년 정도는 주는데 5년 10년 차 되면은 후회할 거예요. 여기 나가면 나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이 생각은 팍 들 거야.
많이 준비해야 됩니다. 좋은 환경에 있을수록 훨씬 준비 많이 해야 돼요. 더 어려운 일을 해보려고 노력해야 되고. 난 대기업 가는 내 후배들이 있다면 반드시 그렇게 얘기할 거야. 아 근데 그렇게 말하기엔 좀 대기업 많이 가는데. 여튼간에 먹은 거나 준비 없고 좀 트레이닝 많이 시켜서 기업체로 보내고 싶어요. 제대로 트레이닝해서. 어설픈 애들 보내고 싶지 않아요. 내가 뭐 대학교 교수님은 아니지만은 우리 교수님 도와서 우리 연구실 나가는 애들만이라도 야 진짜 솔도링은 양심적으로 잘해야 돼. 전력전자인데 솔도링 못하면 진짜. 우리 교수님도 너무 잘 알아요. 제가 연구실에서 솔더링 못하는 애들 극혐하는 거. 요새는 그런 얘기 잘 안 해요. 그런 얘기하면 애들이 자꾸 피해 다녀가지고. 기본 시연호나 이런 거, 자료 만드는 습관 같은 거, 이런 거, 아유, 하나하나 간섭하면 서로 언성이 높아져가지고. 족구장인가 여기? 일요일 아침인데 제가 여기 지금 시간상으로 8시, 9시인가? 그쯤 됐는데 사람 많아요. 이렇게 한번 둘러서 가볼까? 뭐 하시나? 저는 저 정도로 부지런한 사람 못 됩니다. 저는 그냥 가볍게 산책하는 정도로 만족해요. 여기서 더 무리하면 힘들어. 유산소 운동만으로도 만족하는 소박한 시민입니다. 사람 많다. 여기가 잘 되니까 저쪽에 자그마한 데 관리를 안 했었네. 여기에 사람들이 다 몰려있는데? 족구 하는 거 같네요. 족구 하는 분 아닌데? 할아버지들은 족구 수준이 아닌데? 시설 잘 되어있네. 이런 생각들 막 하고 정리라고 해야 되나? 하고 싶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요새 열심히 밤이면 밤, 주말이면 주말에 한두 시간씩 산책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마음이 좀 많이 복잡했어요. 이것 때문에. 이런 주변의 일 때문에. 이게 엄청나게 긴 루트의 계획들인데, 연구실을 개선하고 저도 발전하면서 이것도 오해할 수 있겠다. 저는 제가 스스로 발전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교육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배들 교육하면서 만드는 자료들이 있는데요, 이거 만들어 보면 꽤 노력이나 시간도 들어가고요. 더 중요한 건 누구를 설명하려고 하면 내가 뭘 알고 모르고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교육 같은 거를 제 자신의 발전 방법으로 많이 채택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누구 이렇게 지도하는 거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요새 하고 있습니다. 요새 야야야야야야야 이거 뭐가 발에 뭐 예를 들어 업무 지금 제가 예를 들어 DSP 같은 경우 TI 거 혹은
ST나 이거 보면은, 여러분도 여기 영상 보는 사람 좋겠지만, 한번 큰 세대 도약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새. 예를 들어, C2000 계열이라고 보면, C2000이 제가 94년도부터 C30, C31, C2000, 2004, 2008, 뭐, 이런 제품부터 나왔던 건데, 얘네들이 물론 많이 발전했어요. 근데 지금 발전한 거는 얘네들의 극강 옵티마이제이션 버전이에요. 극한의 옵티마이제이션 버전인데, 지금 예를 들어 TI 같은 경우에요, 시테라 혹은 시테라 계열이나 AM24X 버전 나오는 것들, 이런 거 보면 성능이 2000보다 좋고요, 메모리 용량도 훨씬 더 커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음 세대 제품들이 나오고 있다고. 완전 뉴, 완전 리본한 세미컨덕터 제품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동차 쪽 지금 TI는 좀 너무 게을렀어 그동안. 솔직하게 지금 가장 눈에 띄는 애들은 인피니언이랑 ST사인데, 특히 ST사가 약간 유럽풍이라서 저랑 맞진 않는데, 얘네들이 여튼 근데 제품군만 보면 여기 NXP 같은 회사들, 근데 NXP는 미국 회사라 가지고 지금까지 자동차에 들어온 제어기 이랑 급이 다른 차세대 버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완전 달라요. 완전 달라.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개발이랑 관련돼서 완전 개발론적 방법도 다르고, 하드웨어 성능도 다르고, 소프트 개발론적으로 다른 건 사실 몇 년 전부터는 이런 기조는 있었는데요. 뭐랄까, 옛날에 지금까지는 그거지. 뭐야, 나 뭐가 따가워. 제 신발에 뭐가 들어갔어. 뭐냐면 최근까지는 선택지가 여러 개 병행하는 구조였는데, 아마 작년부터인가 느낌하는 느낌으로 TI는 하드웨어 서포트 라이브러리나 드라이버 라이브러리로 이제 고착화, 이게 완전히 나눴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하드코딩 C로 개발하던 것들을 다 정형화된 방법으로 바꾸고 있어요. 그리고 TI가 지원이 제일 잘 됐는데, 예를 들어 NXP, 그 ST사 같은 경우에 몇 년 전부터 얘네들이 자사 툴 도입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 TI랑 다른 회사의 차이점이 뭐였냐면, TI는 고집이 있어요. 자기네가 쓰는 모든 마이컴 계열의 툴을 CCS라는 툴로 통합을 해놨거든요. 그것만 계속 유지보수 하고 있다고요. 하니까는 돈도 안 받지, 툴은 통합돼 있지, 얼마나 편해요. JTEC도 싸지. 물론 JTEC의 성능이나 이게 좀 노이지한 환경에서 안 좋긴 한데, 그래도 값이 싸니까. 근데 ST나 NXP나 인피니언은 이런 툴 개발을 다 외주를 해요. 그러니까 외주 개발 환경 회사들이 따로 있어서 거기서 협업을 하는 구조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가 만들어서 내가 프로그램 개발 환경 만드는 사람이 훨씬 내 거를 더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급이 다르지. 거기서 급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뭐든지 개발이라는 게 내가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 비용적인 걸 떠나서 퍼포먼스가 최상이 나온다고. 특히나 뭐 한동안은 이런 이슈, 그러니까 시언어 효율 이런 것도 엄청 비교했다고. 서로 누구께 더 컴파일러 성능이 좋네 마네, 이런 거 자체도 다 이런 배경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전과 달리 요새 ST나 NXP, 인피니언까지 해서 자사 컴파일러를 만들려는
기조가 있어요. 아마 5년 10년 뒤면 더 심해질 거야. 근데 두고 봐야 돼요. 이건 두고 봐야 되는 게 미국이랑 유럽이랑 갈릴 수 있거든요. 유럽 분들은, 유럽 회사는 뭔가 유럽 국가들끼리 통합이에요. 진짜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컴퍼니 오토사 같은 거 보면 보쉬나 이런 회사들 주도로 뭔가 개발 환경을 통일하려고 해. 그쪽에서. 그렇게 보면 보쉬가 참 대단한 회사인 것 같아요. 거기는 자동차 회사도 아닌데. 미국은 통합 자동차 협회 이런 거는 뭔가 미국 회사를 아우르는 그런 개발 일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근데 TI사가 워낙에 파이가 크다 보니까 TI사 주축으로 나가긴 하는데, 여튼 근데 그런 게 좀 지금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TI사가 중국이랑 난리치는 사이에 자재 수급을 아시아 쪽에 많이 안 했거든요. 아마 일부러 안 했을 확률이 있는데, ST사는 유럽 쪽이다 보니까 얘들이 중국이랑 친하잖아요. 아, 따가워라. 발에 뭐가 들어가는데? 따가워. 뭐야. 아이고, 심장. 아이씨. 이게 뭔가, 뭐야, 이거. 따가워라. 이 신발을 뭐가. 여기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TI사 거면 TI사 거 기준으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한번 할 타이밍이 오고 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TI사 거라면 시테라, ST나 NXP 거면은 이제 요번 새로 나오는 세대 제품들, 인피니온도 칩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TC387, 38X 버전 신규 제품 나오는 것들, 그리고 ST 거면은 S123K인가 12K인가 완전 신규로 나온 제품들, 이런 것들이 신형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기존 다 버리고. 얘네들 더워. 얘네들 신규 나오니까 이제 준비해야 돼요. 조금씩. 그래서 기회 닿으면 우리 연구실에도 좀 자동차용 신규 제품들 개발 환경이나 이런 거 좀 만들어주고 싶다 생각이 있어요. 너무 TI 것만 하니까 또.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들 하고 있어요. 여기 들어갈 수 있나? 와, 식물원이다. 여기도 꾸몄네? 뭔가 돌 같은 게 깨끗해졌어요. 예전과 달리. 오. 냄새 좋다. 다음엔 여기 와서 촬영해야지. 좋네. 누가 안경 두고 가셨다. 이거 안경 두고 가신 분 계신데? 여기는 열대우림인가? 다음엔 식물원 와서 찬찬히 한번 촬영이나 해봐야겠네요. 아침에 운동 나오는 겸 해가지고. 오늘도 날씨가 엄청 더운데? 햇살이 장난 아닙니다 지금. 12시도 안 되는데. 나가는 게 여기 아닌가? 뭐야, 어디로 나가는 거야? 여기가 나가는 길이 아닌가요? 뭐야, 용설란. 너 왠지 내 모습 같다.
일로 가서 이쪽 루트로 온 다음, 아, 옆으로 연결되는 구조가, 이거 선인장이네. 오. 일로 돌아가 볼까? 오. 여기 예전에 없었던 것 같은데, 여기는? 오, 좋네. 오, 좋다. 이거는 시설 좀 개량을 했네요. 좋네. 이렇게 돌아서 나오는 코스로. 잘 들어왔네요. 다음에 또 얼른 하겠는데? 여기 안산식물원이, 여기 좀 포장을 좀 다시 깔끔하게 했네요. 주변에. 여기 벽돌도 깨끗하고. 비가 와서 울퉁불퉁해지긴 했는데. 걸음걸이가 논산이 고향이라겠지? 왔다. 중국 분이시네. 닝광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성당. 교회. 우리나라 최대 악폐 중에 하나가 종교라고 생각해요. 저거 다 없애야 돼. 종교 있는 사람도 아프면 병원 가잖아요. 병원 가서 뭐 기도하면은 하느님이 치료해 준 건가? 의사님들이 치료해 준 거지. 좀 저런 16세기 저런 거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과학 교육관 뭐 이런 게 생겨야지. 무슨 종교야. 지금 시대가 22세기 23세기 바라보고 있는, 이제 생명공학이나 유전자공학이나 이런 것들 발전해가지고 사람 수명이 더 늘어나면 저런 게 의미가 있을까요? 혹시 알아요? 30년, 40년, 50년 뒤에는 아름답게 죽는 방법, 뭐 이런 게 또 사업이 될 수도 있지. 세상을 모릅니다. 중국 분들이네 또. 티볼리, 르노, 기아. 여기 자동차가 고르게 있네요. 기아, 포터, 현대, BMW. 이제 BMW 지나가네. 기아, 쌍용, 현대, 대림, 기아. 기아차가 좀 많은 것 같네요. 또 기아. 기아차가 좀 많은 걸로. 또 기아. 다음번에 할 때는 쌍용차 사고 싶은데. KG 모빌리티 회장님께 말씀드리는데, 2인용
벤, 사륜, 가솔린 2.0 터보 이거 꼭 출시해 주셔야 됩니다. 아, 기다리고 있어요. 아니, 기아가, 현대차가 픽업 트럭을 안 만들어요. 아, 진짜 우울해요. 픽업 트럭 좀 만들어주면 좋겠는데 왜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안 하냐고. 아, 답답합니다. 뭐 쌍용이랑 무슨 협의라도 했나? 픽업 트럭 애호자예요. 픽업 트럭 좋아합니다. 이번에 모하비 픽업이 나오네 만에 막 얘기가 있어서 저거 나오면 좀 봐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그거 취소된다고. 아이 뭐야, 뭐 나온다는 거 안 나온다는 거야. 그거 좀 아쉬워요. 그게 엔진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디젤 3000cc잖아요 6기통.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것도 전기차로 하기에는 부담이 되죠. 이미 EV9도 1억대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격대가 좀 있어요. 방금 흑인분이 나 왜 째려 왔지? 여튼간에 픽업이 좋습니다. 짐 실을 수 있고 튼튼하고 어디든 갈 수 있는 그런 차가 좋아요. 물론 지금 산타페도 좋지만 또 픽업의 감성이 있지. 큰 픽업차 나오면 좋겠어요. 물론 엔진 때문에 힘들겠지만. 그나저나 EV9이 많이 팔려야 되는데 지금 경기가 어려워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이게 요새 경기가 안 좋다 하니까는 풋살 이 팀이 왔나 보네요. 또 풋살 하고 계시네. 교육안 자료 만들어서 교수님께 주말에 보내드려야 돼요. 생각이 복잡합니다. 이게 의견 드리긴 했는데 교수님 호응이 너무 좋으셔서 뭔가 안을 잘 정리해서 교수님이랑 계속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또 잠깐 건너라고 얘기가 끊기긴 했는데 그냥 개인적으로 향후에는 우리나라 젊은 분들이 많이 없잖아요. 애기들도 들 낳고 그렇기 때문에 원래 기존에 일하셨던 분들 재교육 이런 거로 계속 좀 정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뭔가 이렇게 교육을 해서 더 오래 일할 수 있게 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많이 논의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혼자서 이렇게 말하면 야 그만 좀 쉬게 해 막 이렇게 또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정년이라고 집에 꽁 박혀가지고 있으면은 진짜 늙어 죽습니다. 진짜 걸어다닐 힘 있고 내가 누구 도와줄 수 있으면 최대한 도와주면서 일하는 게 좋아요. 뭐 제 생각입니다만,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기술이 바뀌고 했다 하더라도 분명 어느 일정 부분은 사람의 힘이라는 게 분명히 필요할 거거든요. 아무리 자동화 됐다 하더라도 매일매일 장비 한 번씩 둘러보면서 버튼에 낀 때도 닦아주고 어디 회전부에 기름칠도 해주고 장비 근처에 있는 먼지들 청소기로 좀 청소도 해주고 전기 누전반에 전압도 한번 찍어보고 케이블도 한번 흔들어보고 이런 아주 디테일한 하고 휴먼틱한 이런 관리는 사람이 해야 돼요. 그거까지 다 자동화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기존의 사람들을 쓸 수가 있잖아요. 물론 인건비는 좀 저렴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걸 써야 된다 이거지. 시스템이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저는 그런 것도 그냥 쓸데없는 생각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부 정책도 요새 또 막 자꾸 태양광 공격하는 분들도 엄청 많던데, 솔직하게요, 원자력 발전으로 파생되는 그 사회적 효과보다요 에너지 기술 효과가 한 10배 100배 더 나아요. 태양광 하려면 태양광 만들어야죠. 인버터 하려면 인버터 개발해야죠. 거기에 들어가는 케이블 만들어야죠. 또 거기에 들어가는 유지보수도 해야 되죠. 또 ESS 들어가면은 배터리 써야죠. 에너지 기술 하나만으로 파생되는 산업 분야 전체적인 인력 수용이나 사업화 지수가 엄청 많다고 봅니다, 저는. 근데 원자력은 다 좋은데 너무 꽁꽁 숨어서 해요. 뭔가 개방적이지 않고, 이게 개방적이지 않으면 뭔가 항상 문제가 생겨요. 아무도 원자력 발전소 가서 거기 문제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 적잖아요. 근데 우리 집에 태양광 패널이랑 인버터 설치했는데 얘가 동작 안 해. 사람들이 당장에 전화해가지고 이거 되네 안 되네 좋네 나쁘네 이런 평가를 하잖아요. 전기세가 비싸네 싸네 이런 평가를 한다고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꼼꼼한 소비자들이 있는 나라인데 일반 산업 기자재들은 그런 평가가 엄청 박하거든요. 그래서 발전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원자력은 이게 너무 개방이 안 돼 있어요. 꼼꼼한 소비자가 볼 그게 없는 것 같아요. 무조건 뭐만 나오면 전문가 이러면 안 되거든요. 전문가랑 일반인의 시각으로 접근하는 걸 같이 해야지. 약간 그런 거가 좀 개선되면 원자력도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좀 그런 게 아쉽죠. 너무 처음에 문화 기조를 너무 시크릿으로 잡았어요. 그것만 아니면은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태양광도 필요하고 원자력도 필요 불가결할 겁니다. 하여튼간에 좀 그런 것도 개선이 좀, 혼자 생각입니다만, 우리나라엔 풍력도 있고 되게 할 거 많은데, 에너지 기술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할 게 많아요. 할 게 많은데 생각보다 좀 아쉬움이 있죠. 일단 에너지가 많고 봐야 사업이라는 것도 번창을, 이렇게 뭔가 새로운 것들 되니까. 특히 우리나라는 중화학공업이 많이 발전한 나라이니 전기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정말 원자력이 적합하긴 하다. 3년에서 4년 끊임없이 에너지가 나오니 전기 용광로, 그러니까는 알루미늄 대령 같은 거는 전기가 많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특수 기금속 재련에도 전기가 많이 필요할 테니까. 그리고
반도체 재료 인곳 같은 거 만들 때도 다 전기로 쓰거든요. 그런 것도 전기 에너지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원자력을 버릴 수는 없어. 단 이거를 태양광 수준으로 일반화 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다양한 사람들이 접근하게 해서 공론화 시키고 발전할 거 발전하고. 혹시 알아요? 50년 뒤에 집집마다 원자로 하나씩 들어올지 진짜 알 수 없습니다. 그거는. 제가 알기론 폐 원전 폐 원료 걔가 발전용으로 적합하지 않는데 그게 수십만 년 동안 달구어지니까 열을 낸다고 하더라고요. 자연 붕괴로 없어질 때까지. 그러면 발전용은 부적합해도 난방용은 가능할 거잖아. 뭔가 걔를 간접적으로 이렇게 열을 밖으로 히트펌프 해가지고 뭔가 열을 하는 걸로 쓸 수 있으면 사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니까 어디 농작물 재배라든가 이런 시설에 계속 난방 공급용으로 이런 것도 가능하고 안정성은 둘째라고 치고. 왜냐면 어떤 미친놈이 와가지고 그거 분해해가지고 막 재료 뿌리고 다니면 곤란하잖아요. 뭔가 그런 것만 좀 배제한다면. 힘들어. 여기까지 해야겠네요. 힘들어요. 집 다 왔어요.